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목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어제이죠. 한국 시간으로 오전 11시 트럼프와 해리스의 첫 TV 대선 토론이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11월이죠. 이 대선의 판세를 좌우할 중대 분수령으로 평가되는 첫 토론이었는데요. 두 후보의 경우는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국립헌법센터에서 열린 토론에서 악수를 나눈 뒤 모두 발언 없이 곧바로 토론에 들어가 전방위적으로 격돌하게 됩니다. 이 토론의 결과 해리스 부통령이 우위를 점했다라는 평가에 가까운 상태인데요. 애초 예상과 달리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격에 굴하지 않고 요목조목 반박을 이어갈 뿐만 아니라 이 웃어 넘기기까지 하는 여유까지 보이자 민주당 정책이나 부통령의 공약과 관련한 수혜 종목이 관심을 받게 됩니다. 예, 폴리마켓에서 해리스가 트럼프를 다시 앞서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여기서 나오는 폴리마켓은 투자자들이 특정 사건이나 주제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만큼 이 해리스의 이번 토론에서의 결과가 좋았다라는 것이죠. 이후 비트코인의 가격은 아쉽게도 2.2% 하락하게 되었는데 이 다가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면 급등을 이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라면 급락할 것이라는 컨센서스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트럼프의 경우는 이번 토론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조작되어 있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진행자까지 포함해 3명의 상대와 경쟁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라고 회상을 하면서 그들이 그런 짓을 한 것에 대해 끔찍한 네트워크 면허를 박탈해야 한다라고도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대선 토론에서 조작됐다라는 주장을 한 이유는 이 토론에서 진행자들이 트럼프의 발언을 여러 번 팩트 체크를 하면서 바로 잡았기 때문인데요. 일례로 ABC의 진행자들은 낙태나 이민, 2020년 대선 등에 대한 트럼프의 발언을 사실과 다르다라고 지적을 했지만 이 카몰라 해리스 부통령의 발언은 전혀 수정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이 대선 토론 내내 진행이 되게 된 것이죠. 진행자라기보다는 민주당 임원 같은 목소리로 태도로 진행을 하게 된 것인데요. 이 추가적으로 어제이죠. 저녁 9시 30분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이 CPI가 발표되게 되었습니다. CPI 지수의 경우는 전년 대비 2.5% 상승하면서 3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나타내게 됩니다. 지난 2021년 2월 1일 전년 대비 가장 낮은 상승률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이 전문가들의 예측치보다 0.1%포인트 낮은 수치인 것인데요. 이는 경제 인플레이션이 압력이 완화되고 있음을 시사하게 되는데 이후 CME 패드워치의 기준금리에 대한 컨센서스가 25bp 인하할 가능성이 급등하게 됩니다. 이 B컷 2단계 인하는 B컷보다 한 단계 인하는 베이비컷이 훨씬 가능성이 높다라고 컨센서스가 잡아지고 있는 것이죠. 이번 CPI 발표로 인해 급격한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 않게 됨을 시사하게 된 것인데요. 이 금리 인하 폭이 크면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급격한 금리 인하를 시행할 경우에는 경제 둔화나 불안감을 반영하게 되는 리스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번에 25bp 인하를 더욱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데 예, 비트코인의 가격에 관한 분석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포물선 랠리가 임박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최고 하나 2억 원까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관련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테랑 트레이더 비트코인 포물선 랠리 임박했다. 최고 15만 달러 전망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테랑 트레이더 피터 브렌트가 비트코인이 조만간 가격 상승의 정체기를 벗어나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수 있는 길을 열 것이라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 비트코인이 주간 차트에서 포물선 패턴을 따르고 있으며 이로 인해 비트코인이 향후 급격한 상승세를 볼 수 있다라고 밝히게 되는데 그는 또한 2020년 후반부터 형성된 컵앤핸들 패턴이 비트코인의 상승을 시사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이 패턴이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상승을 위한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라고 전하게 됩니다. 브렌트는 비트코인이 73,734달러라는 중요한 저항선을 돌파해야 한다라고 분석하면서 이 저항을 넘을 경우 비트코인이 2025년까지 15만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을 제시하게 되는데요. 이제 현재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56,000달러에 거래되고 있고 이제 브렌트의 분석대로라면 약 160% 이상의 상승 가능성이 있다. 다만 그는 또한 비트코인이 상승 모멘텀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5만 달러 이하로 하락할 수 있다라는 점도 덧붙이게 됩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57,000달러 상단에서 움직이고 있죠. 편안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이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의 채굴 난이도 또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게 됩니다. 이 통상 비트코인의 해시 레이트가 상승을 한다라면 증가한다라면 채굴 난이도의 증가를 일으키며 채굴 난이도가 증가하면 채굴 비용이 증가하며 채굴 비용이 증가하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하는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지기에 상당히 긍정적인 데이터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이 비트코인은 지금 몇 달 동안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비트코인이 설립된 이유와 그 강력한 기본 메커니즘입니다. 이 블록체인 기술은 세계 경제에 혁신을 가져왔고 비트코인은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의 시장 조정이 있었지만 비트코인은 지속적으로 회복하고 새로운 고점을 찍어왔죠. 이 마음이 흔들릴 땐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비트코인 공급은 제한적이죠. 2,100만 개로 한정된 비트코인의 공급은 수요가 증가할수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반면 이 정부가 발행하는 법정 화폐는 끊임없이 인플레이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금리 인하나 유동성 확대와 같은 통화 정책은 법정 화폐의 가치를 약화시키지만 비트코인은 디플레이션 자산으로서 이와 반대로 작용해 장기적으로 투자 가치를 지닙니다. 또한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큰 금융기관과 글로벌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기 시작을 했으며 이는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를 상징합니다. 일시적인 가격 하락이 있더라도 이런 대형 투자자들은 장기적으로 시장에 참여하며 결국 비트코인의 성장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글로벌 채택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엘살바도르와 같은 국가들이 비트코인으로 법정 화폐로 채택을 하고 더 많은 지역에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는 추세는 비트코인의 실질적인 사용 가치를 강화시킵니다. 이는 비트코인의 수요를 더 확대시킬 수밖에 없고 결국 가격에 반영을 시키게 될 것인데요. 이 비트코인은 단순한 투기성 자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을 가진 디지털 자산입니다. 따라서 최근의 하락세나 정체에 실망하지 말고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믿고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 역사는 우리에게 비트코인이 여러 번 회복했고 새로운 고점을 달성한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비트코인은 결코 멈추지 않고 결국엔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최근 크립토 마켓이 지지부진한 상황 속에 이 ICO 사전 판매를 통한 새로운 기회를 찾는 투자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바 이누 계열의 이미 게임까지 만든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ICO 계열에서 도지, 페페, 시바 계열은 이제 거의 치트키나 다름없죠. 이 암호화폐 미디어 블록체인 투데이에서 하나의 기사가 나왔는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망 밈코인 시바슈바웃 프리세일 100만 달러 돌파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었습니다. 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부 개척 시대 테마를 암호화폐 시장에 가져온 바이럴 밈코인 시바슈아웃이 사전 판매 모금액 100만 달러라는 이정표를 달성했다라고 합니다. 이 다가오는 불장을 대비해서 투자자들이 유망한 신규 밈코인 프로젝트로 우르르 몰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시바슈아웃은 이제 평범한 밈코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카우보이 테마의 P2E 이제 게임과 높은 스테이킹 보상을 비롯한 풍성한 금전적 인센티브는 다른 프로젝트로부터 차별화를 시킨다라고 하는데요. 스마트 머니 투자자들은 언제나 다음 랠리에서 시장을 상회하는 상승률을 기록할 유망한 신규 밈코인을 찾는다. 시바 슛아웃에서 개발한 플레이투원 게임 시바 명사수는 차기 낫코인 혹은 햄스터 컴뱃을 찾는 투자자들이 이 시바 슛아웃을 눈여겨보는 주요 이유 중 하나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 몰입도 높은 게임 플레이를 자랑하면서 개발팀에서 전체 토큰 발행량의 5%를 게임 보상으로 할당했다라고 하는데 현재 시바 슛아웃의 판매 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220만 달러 상당의 보상이 플레이어를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이 외의 내용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강력한 사전 판매 수요, 바이럴 크립토 게임, 아기자기한 혜택과 서부 개척 시대 테마 등은 모두 전문가들이 시바 슈다웃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되고 있는데 미국 연준이 9월에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인하하기 시작하면
암호화폐, 특히나 신규 밈코인 같은 위험 자산의 강력한 호재가 된다. 그동안 별 다른 가치를 이제 제공하지 않던 밈코인조차도 굉장한 상승률을 기록했다라고 하면서 유틸리티까지 시바 슈다웃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내용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공식 홈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네, 공식 홈페이지 넘어가 보게 되면 현재 한 개 토큰당 얼마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까봐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창에 남겨놓았는데요. 현재 토큰 한 개당 0.0202달러에 0202달러에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저 또한 한 만여 개 정도 지금 구매를 한 상황이고 4일하고 8시간 뒤면은 다시금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현재 100만 달러 이상 모금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최근 이 시바 계열의 밈코인들이 나쁘지 않은 퍼포먼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전 판매, 프리세일, ICO 자체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공부 더 해보시고 한번 투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XRP의 가격적인 측면 메가 펌프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제 관련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XRP 2017년 급등 재현하나 메가 펌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투데이에 따르면 XRP는 최근 0.55달러 저항선의 강한 매도 압력을 받아 하락세로 전환되며 하락 압박을 받고 있다. XRP는 현재 0.53달러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이 수준이 유지되지 않으면 하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0.50달러 수준마저 무너질 경우에는 XRP는 0.48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크립토 포테이토의 경우는 일부 애널리스트들이 XRP의 메가 펌프 즉 대규모 급등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2017년에 급등을 재현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게 됩니다. 당시 XRP는 0.25달러에서 한 달 만에 3.40달러까지 1250% 급등한 바 있는데 이 분석가 이그레그 크립토의 경우는 XRP가 유사한 흐름을 보일 경우 7.20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곧 다가올 메가펌프에 대비하라라고 강조하게 됩니다. 또한 크립토 포테이토는 XRP의 공급량 감소를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는데 매체는 중앙화 거래소에 보관된 XRP의 수량이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자산을 자가 보관 방식으로 이동시키고 있는 것을 보인다. 이는 즉각적인 매도 압력을 줄여 향후 XRP의 상승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XRP의 가격 관련한 분석들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SEC와 강력한 매도 압박으로 작용되었던 미등록 증권 소송이 거의 마무리되면서 SEC의 항소 가능성 또한 거의 10% 미만이라는 분석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럼에도 XRP의 가격이 다소 아쉬운 모습, 크게 상승하지 않은 모습, 이전과 다르지 않은 가격대를 보여주며 많은 투자자들이 떠나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크립토 마켓의 경우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때 단번에 치고 올라가게 되죠. 이번 현재 우리가 맞이한 2024, 2025 불장에서 XRP가 어떠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게 될 것인지 충분히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공포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포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전날 37포인트 대비해서 6포인트 하락한 31포인트 기록하며 피어 공포 단계 그래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참 아쉽죠. 익스트림이 피어를 넘은 것이 그래도 어딘가 8월 초만 해도 이 9월 초만 해도 그 정도로 진행을 했었는데 피어 그 다음에 이제 네오트랄 그리드, 익스트림이 그리드 여기까지 극단적인 탐욕까지 한번 올라가는 모습을 빨리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 1억을 넘기기도 했고 연내 10만 불 달성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으로 현재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꾸준히 이번 사이클에서 비트코인의 신고점 가격 20에서 30만 불 수준이 될 거라는 이야기를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2024년 1월은 역사적인 비트코인 현물 ETF가 미국에서 승인되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효과가 나타났죠. 이 신고점을 달성하기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 비트코인은 과연 영원히 오르는 걸까요? 이 비트코인 맥시멀 리스트들은 그렇다라고 말할 겁니다. 이론상으로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양은 정해져 있고 점점 채굴로 얻을 수 있는 신규 비트코인 수량은 줄어듭니다. 채굴자들은 꾸준히 늘고 있죠. 더구나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보여온 가격은 실제로 상승이었습니다. 4년 주기로 엄청난 펌핑이 있었고 이는 앞으로도 반감기를 기준으로 급격
급격한 상승이 나타날 거라는 추론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비트코인이 처음 만들어지고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화폐처럼 쓰일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여전히 묘연한 상황인데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이미 충분히 화폐로서의 기능을 지원하고 있죠. 심지어 신용카드보다도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더 뛰어납니다. 카드는 실제로 돈이 빠져나가지 않지만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비트코인이 실제로 이동합니다. 그런데도 비트코인은 여전히 화폐로 이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비트코인을 투자 자산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냥 사두고 오르기를 기다려서 고점에 매도하겠다라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비트코인을 오래 들고 있어도 비트코인의 철학에 동의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비트코인은 P2P 실시간 이동이 가능한 전자화폐입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미가 사용자들에게서 변하게 된 거죠. 여전히 비트코인은 어떤 때는 화폐로, 어떤 때는 자산으로, 어떤 때는 스마트 컨트랙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아직 비트코인의 끝을 논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끝은 있을 겁니다. 사라진다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마냥 오르기만 하지는 않을 거라는 말입니다. 이런 추세는 실제로 지금도 나타나고 있고 특히나 미국의 자본시장 속으로 비트코인이 들어왔습니다. SEC는 결국 모든 크립토에 대해서 증권 수준의 공시를 요구할 겁니다. 점점 더 주식이 되어 가는 것이죠. 이게 증권으로 취급받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 주식 수준의 요건들 규제가 생길 거라는 말입니다. 어떤 주식도 영원히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비트코인은 어쩌면 이번 사이클 혹은 다음 사이클 정도에서 패턴을 멈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칙적인 패턴이 나와주고 투자자들이 흔들리게 되겠죠. 그렇다고 폭락을 할 거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주기적으로 1년 정도의 폭락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제 말은 그런 종류의 폭락이 아니라 회복을 아예 못하는 폭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예 패턴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 상황을 보게 될 날이 앞으로 10년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 보았을 때 지금은 좋은 기회입니다. 비트코인이 이제 막 자본시장의 맛을 보기 시작한 여전히 초기 시장에 불과한 시장이다, 마켓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기 속에 실제적인 투자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